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할 얘기가 텍스 크레딧 개정된 기존 법을 리폼하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얘기도 조금 하고 마지막은 이 동네 얘기일 텐데 이게 여전히 계속 시끌시끌 핫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세미트럭 소식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 이 후속 기사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FSD 베타 리뷰도 하려고 하는데 맨날 그렇게 영상으로만 쓰고 이 해설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 후속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흥미진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문경창투님, 유정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힘이 많이 되고요. 멤버십은 제가 좀 더 시간이 나고 나중에 사이버 트럭과 스타링크로 라이브를 할 때 한번 고려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참 뒤고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봐야 큰 돈이 된다기보다는 그렇죠. 별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안 돼서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슈퍼 땡스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기존에 이런 악플도 오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오랫동안 이 채널을 유지하다 보면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근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슈퍼 땡스로 남겨주시니까 댓글의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받는 거, 주는 기쁨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것보다 이미 유튜브로 재정적인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라든지 기존의 그런 그냥 비판하는 댓글과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그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힘을 입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비판적 댓글과 이게 차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놈 텍스 크레딧 세미트럭은요, 캘리에서는, 여기 캘리포니아는 공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일단 커머셜 EV에 대해서 상업용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클래스 A 트럭이라든지 밴, 그래서 리비안도 해당이 됩니다. 그 얘기 할 텐데 일단 $40,000가 개정안입니다. 폼을 뉴 빌에다가 이제 기존 법을 전기차 플러그인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개정안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왜 세미트럭이 공짜냐면은 슈퍼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40,000 중앙정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하셔도 캘리포니아는 여기다가 플러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버스라든지 전기 클래스 A 트럭이라든지 여기 보면 니콜라도 있고요. 전기로 가는 BYD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혼돈의 지금 전기차 보조금 플러그인까지 해서 여기 중국 친구들도 그전엔 좀 제재가 좀 덜했죠.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에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플러스 $120,000를 더 줍니다. 결국 중앙정부랑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공짜로 살 수 있는 이게 말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도 지금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시행되고 있고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공짜 아니냐, 여기 미칠 파장이나 이런 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캘리포니아에서는 세미트럭의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냐, 보조금이 너무 많다 여기에,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는지는, 그리고 과연 이 중국 트럭도 어떻게 될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많은데 다들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빅 체인지인데 아직 아마 대량 생산하기가 여기 다들 어려워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대량 생산만 하면은 여기 판이 장난이 아니다, 이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생산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짜가 될 수도 있고 리비안 역시도 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밴의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무게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까 그 상업용에 대해서는 이게 14,000파운드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700 시리즈로,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7,500를 받을 수도 있고 $40,000를 받을 수도 있고, 아마존이 이거를
놓칠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리비안이 지금 그 주가 때문에 포드랑 지금 아마존한테 지금 장부상 엄청난 손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리비안도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벤에 있어서 저걸 10만 대나 지금 발주를 받아서 저걸 생산하게 되면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7,500달러만 보더라도 엄청난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다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그래서 벤을 이걸 예측하고 벤을 저렇게 열심히 만드는 건지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공짜일 줄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사람들이 이번 개정안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지금 노조가 배제됐죠. 이게 약간 그게 좀 의아한데,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향이, 이미 일론 머스크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인기가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결국은 자기가 빅피처에서 의도한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자동차 회사들의 이해관계부터 해서 지금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온 줄 알았는데, 어제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세세히 뜯어보니까 요소에 이런 부분들, 이거 세미트럭이 공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아직 더 가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많이 현대기아차를 걱정하셔서 기존 법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텍스 크레딧 리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일사천리로 통과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면요, 현대기아차는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갈지 판매량은 안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물론 조지아가 역대 지금 최고의 인센티브를 그 현대차 플랜트에 지금 곧 올 거고요. 이 조지아에서 아마 전기차를 생산할 것 같은데, 계획이.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거고요. 참 이 내연기관들은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이게 플랜이 테슬라만큼 유동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못 바뀌니까 요 차이, 왜냐면 2025년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법안은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써있기로는 2023년이니까 결국 그 2년간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아마 전기차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30만 대 정도의 공장이 지금 조지아에 예상이 돼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근데 아무쪼록 좀 잘 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말 만에 하나 일사천리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끊깁니다. 그러면 타격이 어마무시할 걸로, 미국 시장에서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거다. 변한 게 없다. 지금 테슬라의 모델 3 롱레인지를 보면 거의 58,000달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단은 55,000달러에 묶여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모델 Y만 되는데, 테슬라는 과거에 텍스 크레딧 날라갈 때마다 제가 그거를 수혜를 봤죠. 가격을 내립니다. 그리고 커머디티 역시 내려간다라는 지금 리세션의 우려와 약간 수요 둔화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값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58,000불이거든요. 58,000불 같은 57,990달러인데 모델 3 롱레인지가 미국에서 조금만 내리면은 결국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짜 이 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은 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모델 3 롱레인지를 사실 분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테슬라의 이제 판매량,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개정안 때문에, 저 텍스 크레딧 주는 개정안 때문에 판매량이 테슬라를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한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도 해당 사항이 거의 없고요. 저 소득 때문에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은 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에 7,500달러가 또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게, 여파가 바뀌는 동안에 뭔가 보릿고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시장 전체로서요, 미국 시장 전체로서요, 그럴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중론이고, 그 로 머티리얼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논문도 하나 읽어봤는데, 그런 독소 조항 조건들이 좀 문제인 거지, 시장 전체에서는 아직 그렇게 큰 여파가 일어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다음은 줄에 나온 그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는데 사실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의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하는 이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꽤 상세하게 나와서,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데이터는 중국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겠지만 리튬 가격을 보면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르헨티나, 남미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상당 부분 리튬 프로덕션을 담당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근데 이 논문 중국 사람이 썼는데 그다 중국 대학에서 한 건데도, 그러니까 결론은 이 논문이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리튬 가격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자재 값이 내려간다는데 리튬 가격은 미쳤죠. 근데 이 논문의 결론은 리튬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숏텀은 여전히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정말 논문을 보면 볼수록, 여러 논문을 보지만 다 하나가 찬 소리가 리튬은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버틀렉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광산 딱 캐먹었고 지금 브라인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 염전가치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 속도가 느리고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를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건데, 양은 많은 건데 그 리파인에서 넘기는 게 지금 힘든 거죠. 그렇지만 많은 군데서 이제 캐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더 전 세계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10억대를 만들고도 남을 양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다. 그리고 여기 참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니켈이랑 코발트와 달리 리튬은 이런 런던 원자재 마켓 같이 표준화된 트레이딩 플랫폼이 없는데 지금 글로벌리 이거를 셋업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니켈도 그렇게 이쁘진 않죠. 코발트도 그렇고. 그 니켈 숏스퀴즈가 일어난 이유가 그 중국에서 갖고 있는 니켈의 등급과 그 런던 마켓에서 얘기하는 클래스 1이 달라가지고 서로 자기가 얘기하는 니켈이 달라서 그게 갖다 부으려고 그랬는데 맞지 않아서 숏스퀴즈가 일어난다라든지, 아직 통합하는 과정에 가고 있지만 그래도 니켈이나 코발트는 그런 원자재 시장이 있어서 그때그때 이 마켓이 활성화돼서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데, 리튬은 그게 없어서 이게 그래서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뛰어들었는데 아직 표준화된 그게 없는데 지금 셋업해가고 있기 때문에 요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 별로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전기차 때문에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각국에서 막 뛰어들 거고, 서플라이 소스가 다변화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리사이클링 하는 캐퍼시티가 굉장히 늘고 있고, 재활용하려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런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좋게 보는 거는 소디움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의존하는데 대체재들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차에 당장 쓰긴 좀 어렵겠지만 에너지 보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얼마든지 대체할 만한 것들이 개발이 열심히 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을 낮춰주는 또 효과를 하죠. 결국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그런 마켓이라든지 이런 주변 도와주는 것들도 형성되면서 인포메이션 쉐어링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텍스 크레딧에 대한 제재나 지금 이 프로덕션 예측치만 보더라도 조금 지금 당장 챌린징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미 공장이 미국에서 돌아가는 테슬라가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큰 그림에서 긴 시간 동안 이거 보면 결국 취지한 대로, 원하는 의도한 대로 본질에 가깝게 가긴 가더라. 미국의 그런 역사를 보니까. 흡사 이제 EPA에서 연비 기준을 올렸을 때 엄청 자동차 회사들이 불만 소리를 했지만 결국은 맞춰가듯이, 물론 문제가 진통이라든지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라든지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은 그렇게 큰 픽처를 그려놓으면 어떻게든 거기 맞춰서 가긴 가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논문을 보면서도 그런 걸 조금 맛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빨리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제조, 미국의 공장을 빨리,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에 저렇게 빨리 타결하고 이러는 것 같긴 합니다.
큰 웨이브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미 트럭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적인 면들들 이런 것들도 여기가 엄청 지금 핫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센서의 위치라든지 드라이버 쇼티지 문제라든지 지금 지원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어서 마켓에 어느 정도 형성, 거기다가 방점을 찍은 게 보조금,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은 이 지금 자율주행 트럭이 안 터질래 안 터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른 기사들 말대로 로보택시보다 이게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게 엄청 핫한데 일단 드라이버가 부족한 면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완벽한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저도 로보택시가 아니더라도 트럭용으로도 약간 이게 좀 의심이 되죠.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워낙에 지금 5만 가지 엣지 케이스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리모트로도 이게 된다 그러면은 원격으로만,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좀 하면서 원격으로 여러 대를 이렇게 드라이버가 컨트롤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재미난 게 드라이버 쇼티지를 여성 운전자들로 충원을 해서 금방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격으로 하게 되면은 남자보다도 여성이 더 나은 면이 있다랍니다. 저도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포괄적으로 보는 면에 있어서는 여성 운전자들이 좀 더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클래스 A 트럭은 남성 완전 전유물이거든요. 일단 고되고, 참 그쵸. 남자들이 참 힘든 일을 많이 하죠. 플러스 클래스 A 트럭이 운전만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시험 보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옛날에 봤다고 얘기를 했었죠. 보면 차량 정비라든지 응급시 그런 중장비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인테넌스와 고치는 면들들, 매뉴얼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큰 어려운 물건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챌린징하고 그분들이 참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러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격으로 무인 트럭으로 가게 되면은 많이 덜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 고통과 큰 관리나 이런 큰 일들에 대해서 확 부담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은 더 많은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물류가 미국 내에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자율주행의 도움과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리모트로 여러 대를 관리 감독하는 조합이면은 여성도 할 수 있고 많은 지금 드라이버 쇼티지 나는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여기 진짜 이 동네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참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여기 워낙 물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시 짐 크래머도 그렇고 팔런티어의 피터도 그렇고 좀 실리콘밸리가 스포일 됐다라는 거죠. 여기 노조는 없는데 거의 담합하는 수준. 그러니까 약간 인플로이들이 좀 더 힘이 있는, 인플로이드 입장에서는 그냥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놀고 먹는 거 아니냐, 너무 인건비만 비싸고 그만큼 또 안 나온다. 이게 각자 좀 더 원하는 바가,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충돌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좀 균형이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여긴 다 스포일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엑소더스가 많이 일어나냐, 너무 인건비가 비싸니까 큰 기업들이 테슬라를 필두로 지금 어스틴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계속 제가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제가 체감하기도 그렇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꾸역꾸역 다 일로 오더라고요. 링크드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친구들 소식들을 보면은, 여기로 다 빨려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저를 필두로 여기 다 어떻게 친구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지금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엑소더스가 크게 일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여기 해고를 많이 하고 있죠.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실업률은 최저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 계속 그걸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주는데, 비기스 잡 게인이 여기 베이에리아에 일어났고, 근데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줄고 있습니다. 여기 요 샌프란시스코 에리아 하이텍에서는
대기업들은 좀 자르고 있는데 여전히 강력한 스타트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화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재한다라고도 좀 표현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격히 망해가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어느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제2의 실리콘밸리를 생각하는 지금 테슬라 헤드쿼터가 옮겨간 어스틴은 괜찮냐? 크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블룸버그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급격히 임금이 오르고 있고 생활 물가나 집값도 급격히 오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실리콘밸리화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으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지금 애리조나나 텍사스 쪽으로 지금 뻗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또 동질화되고 있어서 지금은 어스틴이나 텍사스, 애리조나 그쪽 에리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생활 물가, 임금 상승률도 만만치 않아서 점점 매력도를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어스틴 시장이 실리콘밸리 봐라. 우리는 반드시 서스테이너블한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재 드러나는 부분은 이쪽이랑 크게 좀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요 벨트 라인이 다 동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그렇게 막 옛날같이 엄청 발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망해가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러니까 확실히 급격히 지금 내려가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